토트넘이 오랜만에 2연승을 달리면서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웨스트햄전 1대2 패배만 아니었다면 12월을 무패로 달리는 건데 홈에서 점유율 80% 육박하고도 씁쓸한 역전패를 당한 게 아직도 너무 아쉽습니다. 우선 노팅엄 원정에서 성과를 얻으면서 다른 상위권 팀들의 성적을 기다려야 합니다. 1위 리버풀이 맨유와의 경기, 2위 아스널은 브라이튼과의 홈경기, 3위 아스톤빌라는 브랜드포드 원정길, 4위 맨시티는 크리스탈 팰리스 홈경기입니다. 보통 유럽 대항전을 치른 후 경기하게 되면 부진한 경우가 많은데 브라이튼, 브랜트포드, 크리스탈 팰리스 사고 한 번만 쳐주세요. 토트넘에겐 상위권 팀들과의 승점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게 1차 목표인데 다행히 1차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벌어진 일들로 토트넘은 또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합니다. 다음 에버턴전이 8일 후에 있는데 이때 우도기와 비수마 주전 2명이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우선 우도기의 5번째 경고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곳은 프리미어리그고 상대 선수를 몸으로 충돌했을 뿐인데 파울도 아니고 경고라뇨. 주심의 판정이 계속 제 마음속에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면서 이 경기 쉽게 흘러갈 것 같진 않았는데 기어코 비수마 퇴장까지 일어났습니다. 엔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느린 화면으로 반칙 장면을 보지 못했다. 악의적인 것보다는 필사적인 돌진이었다. 선을 넘지 않고 우리 축구를 배우는데 적응해야만 하지만 선수들이 보여준 헌신은 좋았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가를 치렀다. 이 경기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를 놓치게 됐기 때문이다라면서 비수마를 심하게 질책하진 않았습니다. 주심은 토트넘에게 카드만 5장을 주고 노팅엄에겐 2장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훨씬 지나칠 정도로 거칠었는데도 말이죠. 후반전에 한 번은 노팅엄의 파울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경고가 되어야 하고 그럼 경고 누적 퇴장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건 또 주심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손흥민이 쫓아가서 따졌겠습니까? 이미 비수마의 퇴장으로 불리한 상황이고 손흥민의 골을 기대하는 입장에선 노팅엄 수비는 충분히 카드가 맞았는데 그래서 이 경기가 이기고도 찝찝한 경기라고 하는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주심의 억지 판정들을 잘 극복하고 실력으로 승점 3점을 만들어낸 거라 봐야겠죠. 이 경기는 팀다운 결과였습니다. 토트넘은 선제골을 포함해서 역시나 올 시즌 정경기 득점을 이어가게 되었고 자 봅시다. 과연 브라이튼이 아스날을 상대로 골을 넣을지. 만약 브라이튼이 골을 못 넣으면 토트넘만 유일한 전경기 득점팀이 됩니다. 그리고 노팅엄은 역시나 무득점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노마크 찬스에서 하늘 높이 쏘아 올린 건 정말 고마웠던 순간입니다. 슈팅을 토트넘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유효슈팅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경기의 MOM은 컬루셉스키가 되었습니다. 히샬리송에게 어시스트한 것과 5호 골까지 넣으면서 평점 8.7을 받게 되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존슨이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진 공격형 미드필더를 하면서 손흥민과 몇 번의 좋은 호흡을 보여줬는데 존슨이 빠진 자리를 클루셉스키가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오른쪽에서 2골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그랬더니 경기 후에 팀 셔우드와 2명의 여인이 함께 클루셉스키를 극찬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보시죠. But Kulusevski, in a moment where Spurs needed someone to step up and provide that creativity, he's really put his hand up. Well, he's a manager's dream because we saw in those clips that if teams want to defend you in the central areas, you'll go and play out wide, and then he can put those crosses in. If they want to go and block you out wide and double tick, you'll just go and roam. And to be fair, that is Tottenham, though. They're all fluid and they'll all move and they're all able to play in different positions. But for him in particular, the best number 10s have to be able to stretch, play in pocket spaces and play out wide. He has got that, and that's what you need, an all-round complete player that you mentioned. But you have to have those 3 elements, and he's got it. And if he keeps working on that right foot, you keep thinking, show him on his left. No, you can go on his right. He's unpredictable, which is what you need, really. I could show you some fantastic clips of him out of possession. The way he works and triggers the press, along with Son. Son leads by example, he goes, but they all follow him in, and Kulusevski works tirelessly for the team. This boy is 25 million. I'd be very critical of Tottenham's recruitment. Not with this kid, they got it right on this one. Whoever found him, give him an extension to his contract. Sack the rest of them. 팀 샤우드는
클루셉스키를 칭찬하면서도 손흥민 얘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결국 솔선하여서 압박했고 다른 선수들도 함께 따라주면서 두 번째 골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한 거죠. 게리 네빌은 토트넘에서 진짜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건 벤 데이비스와 손흥민 뿐이다.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왜 저래라고 생각하게 하는 점들이 조금씩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팬들이 답답하게 느낀 점은 손흥민을 향해서 두세 명이 붙으면서 기회를 얻기 힘들었다는 건데, 오히려 손흥민 때문에 반대쪽에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손흥민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었죠. 경기가 어렵게 가고 있을 때도 네빌의 평가처럼 손흥민이 가장 안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사이드에 나가 있으면 많은 선수들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다른 선수들한테 공간이 생기고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다. 손흥민은 2연승의 가장 큰 이유를 동료들에게 돌리면서 선수들의 능력 덕분이다. 선수들의 능력과 정신력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특별히 한 게 없다.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들도 나왔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 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에 대한 승리에 누구보다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루셉스키는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 스퍼스TV와 인터뷰를 하면서도 본인 자랑만 늘어내면서 인터뷰마저도 이기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는 말은 일체 없습니다. 이 친구 진짜 처음 토트넘 입단 후에 인터뷰에서는 팀을 위해 어시스트 많이 하겠다고 장담했던 스키인데, 갈수록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클루셉스키가 앞으로도 슈터 많이 하겠다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하필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골맛을 제대로 봐서 이거 살짝 걱정인데 슛 난사가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네. 이놈 스키 어쩌죠? 네. 한편 심판 판정에 대해서 팬들의 비판이 거센데, 특히 노팅엄 선수가 스킵에게 한 파울에 대한 퇴장이 없었던 것에 현지 팬들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왜 무릴로에게 경고를 주지 않은 거지? 토트넘 선수가 그랬다면 바로 카드가 나왔을 거야. 주심의 기준이 완전 자기 맘대로야. 노팅엄이 토트넘보다 파울을 5개나 더 많이 했는데 막상 경고는 토트넘이 4장, 노팅엄은 2장이야. 이게 편판 판정이 아니면 뭐냐고. 존슨이 출혈까지 났을 때도 노팅엄은 경고를 안 받았어. 아무리 노팅엄 홈이라지만 너무 심하잖아. 스킵까지 다쳤으면 그렇게 많던 미드필더가 다 없어질 뻔했어. 퇴장당해도 할 말 없는 반칙이었어. 심판이 아스날 팬인가? 왜 이렇게 토트넘한테 불리한 판정만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일단 VAR은 봐야지. 분명 스킵의 발이 밟혔잖아. 무릴로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어야 해. 이럴 거면 양팀 주장을 왜 부른 거야? 퇴장당하는 줄 알고 괜히 설렜네. 네. 이건 토트넘 팬이 아니더라도 동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분명 2연승 기뻐야 하는데 공허하네요. 네. 큰일입니다. 예전에는 손흥민이 주전으로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때가 있는데, 이제는 공격 포인트 없으면 찝찝하고 손흥민의 대활약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뒤끝이 안 좋습니다. 네. 아마도 어쩔 수 없나 봐요. 토트넘 편이 아니라 손흥민 편이라는 거. 네,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